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질문 고민 상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 자신이 없어져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라는데 저는 이제 매 주마다 키워드를 붙잡아요. 저는 매 주마다 키워드를 붙잡는데요. 그 키워드가 요번 주는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이거를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동기부여, motivation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나를 계속 자극하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하고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는 잘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뭘 한지 모른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 자신이 없다면 가장 먼저 내가 오늘 하루에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정해도 잘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목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로 목표를 정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결여가 되어 있는 목표라서 그래요. 항상 해야 되는 목표만 정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랑 하고 싶은 목표는 안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사실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목표로 정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오늘 한번은 하고 싶은 거를 목표로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우린 너무나 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실천 계획하면 우리 맨날 방학 실천 계획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왜 못하냐면 일단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미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거를 안 할 거라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인정? 하지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싫어도 참아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절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 자신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가 하루하루가 무기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의를 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2 수포자에서 수학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수학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리고 수학 공략 같은 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포자가 수학 포기자라는 얘기야? 내가 요즘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 포기자예요? 이게? 지금 수학 포기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일단 저는 수학 쪽은 물론 수학을 제가 칼큘러스 2까지 배웠었지만 미국에서, 하지만 저는 수학이나 과학 이쪽이 아니라 저는 원래 경영,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회계 이쪽이었거든요. 자, 근데 수학을 여태까지 포기를 했다가 수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수학을 배웠을 때는 가장 먼저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네,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기본이 닦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수학의 기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가 수학을 포기를 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가야 돼요. 아, 전공이 경영이냐고 하는데 아니, 저 경영은 아니고 회계재무예요. 회계재무.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고2니까 고2 것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딱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 고2니까 고2 거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잘 쌓아서 여러분들이 고2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고2 애들은 중학교 1, 2, 3, 고1, 고2 5년 동안 수학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5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5년 한 거 뺨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략 같은 게 있는지는 학원에 가시면은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지만 제가 수학 공략을 알려드릴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수학을 포기했던 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빠르게 캐치업 따라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자들이 날 너무 좋아해요. 전 여잔데 이제 남자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과 공략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정말로 카리스마가 넘쳐서 여자들이 우러러 보는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들이 딱 봤을 때 아, 편해, 그리고 굳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는 나도 잘 몰라. 그거는 자신만이 알아. 그런데 내가 여자들이 진짜 우러러 보고 워너비인 경우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친해도 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큰 경쟁 상대는 아니야,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잘 판단이 된다면, 만약에 후자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자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될 확률이 크죠. 왜냐면 여자들이 남자애가 좋아할 만하다 하면은 가만두지 않거든. 질투하거든. 말은 안 하지만 질투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후자라면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가 좋아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언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안 쓴 지 3, 4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면접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공법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난 영어니까. 자, 제가 주한 외국대사 동시 통역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화사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한국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한국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주한 외국대사 동시 통역 그 이벤트를 하는데 원래 거기서 통역사들을 고용을 해요. 네. 통역사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죠. 원래 통번역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번역과를 한 친구들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뉘앙스를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학습적으로 배웠어요. 영어를 학습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너무 아파서 목이 지금 쉬었잖아. 목이 쉬어가지고 이 매실을 먹는 거예요. 아, 이 매실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된다. 약간 요런 얘기를 하는데, 매실이 진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통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열정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 사람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의 폐해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는 많이 배웠지만 그런 영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가 잡혀있는데 제가 영어를 안 쓴 지 3, 4년이 되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물론 이게 한국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영어를 쓸 때는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마인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온몸 손발짓, 여러분들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계속 이렇게 뭔가 막 손발이 먼저 나간다니까? 영어를 못해도 막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손발 쓰고 you know 막 이러면서 정말로 몸짓과 제스처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영어가 늘 확률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시켜보는 게 영어로만 대화하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만 대화 같이 나랑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막 말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하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문법 생각하고 있어요. I want to go to the store to buy some food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인 척 이미테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인 척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면 어때? 지금 내가 인터뷰를 하는 게 영어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영어를 쓰던 한국어를 쓰던 내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뷰하면 일단 내 모습은 사라져.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 취업이나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내 모습이 사라져.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야 될 게, 한국 기업은 아직도 그 정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는데, 아니 한국에 한국에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What's up, man? 이러면 안 돼. What's up, man?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막 옷 같은 것도 막 힙합 스타일로 입고 와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국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회사 보스 밑에서 잘 따라올 것 같고, 약간 요런 이미지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상사한테, 면접관한테 뭔가 영감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상사가 나는 생각도 못한 걸 쟤는 생각하네? 요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먼저 확보하고 그 위에 나만의 컬러를 덧붙여야 되는 거지, 나만의 컬러만 막 주구장창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감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거는 영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지.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춰야 되겠죠. 적어도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 나는 우리 여기 중딩이들도 있고 고딩이들도 있고 한데요,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제발 그 회사한테 연기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회사 사람들한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갑자기 나를 맞춰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막 그런 척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컬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봐주고 그 능력을 가지고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나기를 굉장히 저는 응원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모르겠어요. 꿈이 살짝 문과 쪽인데 그 꿈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얘기를 했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이과를 가래요. 그리고 꿈을 찾는 건 늦었으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래요. 어떻게 꿈을 찾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래서 교육문화사업 컨설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두 번째, 꿈이 살짝 문과 쪽인데 그 꿈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이과를 가래요.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을 찾는 건 늦었으니까. 왜 늦었죠? 40대, 50대도 지금 꿈을 찾고 있는 트렌드인데 왜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냥 공부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꿈을 찾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 엑스포라는 그 이벤트를 제가 박람회를 기획을 하면서 거기서 비전 토크 강연이 있었어요. 거기서 강연자들이 비전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그 강연이 있었는데 그 강연자들이 했던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 꿈을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거기 계셨던 많은 성공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그거를 하셨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 꿈을 찾아 나간 거였지 처음부터 찾아 나가진 않았어요. 자, 지금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꿈을 정하고 그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거에는 공부도 포함이죠.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갖춰져야 될 능력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은 못 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 내가 문과 이과를 해봤어? 그 전공에 들어가서도 그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게 대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이 질문 지금 고등학생이 했는지 중학생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이런 고민 없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야,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끝나고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 고민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싫어도 해야 돼요. 왜? 현실에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인생을 가면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를 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안 해요. 고민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공부는 안 해요. 일단 내가 전교 1등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냥 꿈탓하고 그 다음에 아,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자, 공부, 우리 별이 왔네. 공부도 하겠죠. 이러죠. 하겠죠. 그런데 이거 고민하는 열정만큼 공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학생의 가장 큰 본부는 공부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고민은요, 자, 봐봐요.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모르겠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고 내가 문과 이과를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여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